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목과 허리 통증. 일시적인 증상일 뿐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다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좀 이렇게 끌고 다닌다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통증이 올 때도 있고요. 수건 하나 짚는다고 딱 이러는데 딱 했는데 목욕탕에서 완전히 막 진짜 대갈대갈 구불렀어. 얼마나 아픈 거. 이렇게 쑥이는 거나 뭐 이렇게 양말 신기, 뭐 이게 속옷 입기 이런 게 다리가 일단 안 들어지니까 너무 그게 힘들더라고요. 척추 질환은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서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발생합니다.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경이 연결된 주변 부위까지 증상이 퍼지기 때문에 수술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많은 척추 질환은 비수술 치료로도 충분히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척추 손상이라는 거는 뭐 원인이 하나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축적돼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이든 허리든 정상적으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지 않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부위에서 어떠한 부위든 간에 이런 디스크가 삐져나오면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우리가 통칭적으로 쉽게 목 디스크 또는 허리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태에 맞는 치료로 새로운 삶을 선물한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훈 병원장. 최선의 방법으로 척추 통증을 해결한다. 신경외과 전문의 박정근 대표원장. 박순복 씨는 3년 전 다른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엔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지만 최근 다시 통증을 느꼈죠. 보존적 치료를 해봐도 나아지지 않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앞전에 한 몇 개월 전에는 허리만 그래 아파서 연고를 바르고 이랬는데 약을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여기가 딱 아프기 시작하면은 이게 저녁에 누웠다가 한 2시간 이상만 바로 누웠다가 일어나면은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픕니다. 검사 결과 수술을 진행했던 디스크는 괜찮지만 그 주변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존적 치료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태인데요.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어 내시경으로 안전하게 치료할 겁니다. 2016년도에 시술도 한번 받으시고 또 수술도 한번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이 지내시다가 한 2달 반 정도 전부터 갑자기 허리 통증 그리고 허벅지 앞쪽으로 왼쪽으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서 뭐 통증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크게 반응이 없으셔서 오늘 그 내시경 시술 예정입니다. 박순복 씨에게 시행할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꼬리뼈에 구멍을 내는 기존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과 다르게 옆구리에 작은 구멍을 냅니다. 옆구리 방향에서 접근하면 병변 부위까지의 거리가 짧아지고 병변을 비추는 빛이 넓게 분산돼 시야 확보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돌출된 디스크와 유착된 신경 부위를 확인한 후 레이저로 원인을 제거합니다. 절개를 하지 않은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짧고 빠른 회복도 문제 없습니다. 2, 3번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아래로 흘러내린 상태였고 뭐 신경차단술이라든가 이런 주사 치료에도 반응이 없어서 내시경을 이용한 디스크 절제술 시행해드리게 됐고요. 보통 디스크가 터져서 위 또는 아래로 흘러내리게 되면은 이제 시술할 때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또 걱정했던 것보다는 시술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요추 2번과 3번 디스크에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한동안 무리한 움직임은 자제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관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박순복 씨가 퇴원을 준비합니다. 시술이 끝나자마자 오랫동안 이어져 온 통증이 사라져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앞전에도 하기는 했는데 앞전에 했을 때하고는 영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기분도 좋고. 그리고 그때는 아파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또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한 이틀 동안. 근데 이번에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래.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 탈출증과는 조금 다르게 앉아 있거나 이럴 때는 증상이 없다가 오래 서 계시거나 또는 이 보행하실 때 특징적으로 이 하지 쪽으로 신경이성 파행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으로 이런 분들 특징이 이제 보행 시 가다가 쉬고 가다 쉬고 이런 거를 반복하시게 됩니다. 박미선 씨는 8년 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주사 치료로 통증을 눌러왔습니다. 그러다 2달 전엔 다른 병원에서 시술 치료를 받았는데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이 5번 디스크가 왼쪽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뭐 돌출된 정도라든가 이런 거는 심하진 않지만 통증은 좀 뭐 약을 드시지 않으면 생활하시기 힘들 정도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셨고요. 또 시술을 했음에도 또 이렇게 효과가 또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나타나지 않았던 경우셨죠. 시술 치료를 받으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다시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애들도 있고 육아 살림 다 이제 해야 되는데 뭐 허리 수그리 이렇게 숙이는 거나 뭐 이렇게 양말 신기 뭐 이게 속옷 입기 이런 게 다리가 일단 안 들어지니까 너무 그게 힘들더라고요. 뭐 일단 머리 감는 것도 그렇고 너무 일상생활에 이렇게 조금 통증이 좀 많았었어요. 앞전에 시술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1달 조금 지났거든요. 받고도 크게 호전이 없으니까 또 이제 이런 시술을 받고 나서도 또 그렇게 통증이 또 있을까 싶어서 그런 불안감이 좀 있긴 있어요. 1달 전 시술을 했던 병원에서는 수술 치료를 권했지만 아직 젊은 나이인데다 비수술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됐습니다.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과 경막외 유착 박리술을 시행합니다. 옆구리에는 작은 구멍으로 병변 부위에 접근해 손상된 디스크를 정리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과 부종을 제거합니다. 내시경 시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직접 제거를 하는 거라서 뭐 추가적으로 특별한 치료가 더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2달 정도 환자가 이제 통증이 없더라도 허리는 좀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날 보조기를 착용한 박미선 씨가 선체로 물건을 정리합니다. 예전 같으면 통증 때문에 금방 주저앉았겠지만 이제는 걸음을 걷고 침대에 앉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진짜 아팠을 때는 진짜 길게는 몇 년 동안 뭐 아팠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저는 진짜 2달 진짜 엄청 이제 통증에 시달렸었거든요. 뭐 디스크로 인해서 방사통이 심했는데 너무 일상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다 이제 눈앞에 빤한데 아무것도 못하고 애들도 이제 조금 방치하게 되고 솔직히 너무 아프니까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워 지내는 것밖에 안 되고 조금 시간 지날수록 진짜 우울증까지 이제 올 것 같다는 그런 기분도 많이 들고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시술도 잘 되고 해서. 간판을 제작하느라 목과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를 취할 일이 많았던 김창규 씨. 매일같이 척추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다 보니 1년 전부턴 목에서 시작해 다리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이제 저리고 시린 정도. 근데 이제 뭐 제 일이 그렇다 보니까 무리하고 나면은 통증이 이제 심해져서 특히 밤에 잘 때 이제 통증 때문에 자주 깨죠. 그동안에는 뭐 가능하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계속 이제 좀 관리를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생활이 힘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니까 어쨌든 뭐 평상시에 몸을 움직일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술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병원을 찾아 몸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해오느라 제대로 챙길 겨를이 없었던 몸.
이제는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아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차례입니다. 오른쪽이 더 심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아니면 뒤쪽으로요?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도 4번, 5번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디스크 나와가지고 신경 눌리고, 목에도 지금 5번하고 6번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이 눌려 있고, 그걸로 인해서 팔 쪽 저림도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목에는 여러 군데가 좀 안 좋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5번하고 6번 있는데 그쪽이 제일 안 좋으신 상태고요. 또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도 4번하고 5번 사이에 그쪽으로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고, 또 그 아래쪽에 5번하고 골반뼈 있는데 이쪽으로도 신경을 약간 누르고 있는 그 디스크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목과 허리 모두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목에는 고주파 열치료술과 경막의 유착 박리술을 시행합니다. 국소 마취를 한 후 신경을 압박하는 부위에 가느다란 바늘을 삽입합니다. 열선이 내장된 특수 카테터를 바늘 안으로 넣어 저온의 고주파열을 쬐어주는데요. 고주파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경을 차단하고 디스크를 응축시켜 신경 압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재발을 방지하죠. 허리에는 경막의 유착 박리술을 진행합니다. 꼬리뼈 부위에 작은 구멍을 내고 가느다란 관을 삽입합니다. 방사선 영상장치를 통해 병변 부위를 살피면서 고농도 식염수 등의 약물을 투입하는데요. 이 약물이 신경 부종과 염증을 가라앉히고 유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침 삼켜보세요. 얇은 관을 집어넣어서 고주파로 해가지고 그 목 디스크 자체의 압력을 줄여주고요. 또 허리 쪽은 꼬리뼈 쪽으로 들어가서 그쪽 4번, 5번하고 골반뼈 사이에 있는 그쪽에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그 신경 눌리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신경 서영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4일 후 김창규 씨가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사라졌는데요. 척추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재발을 막으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발 안 되고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계속 유지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차차 앞으로 계속 관리를 잘 해야지 돼요. 처음에 제가 이제 시간을 말씀드렸지만은 더 좋아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또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다른 그런 적이가 안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위에서 하는 말이 하고 나면 더 나빠진다.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의학으로 견디면서 지내왔는데 그 견딘 시간이 좀 억울할 정도로 너무 몸이 가볍고 편하니까 통증 없이 하루를 지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노력하는 거 말고는 뭐 저한테 남은 숙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층에서 발병하는 허리 디스크의 원인 중 하나는 격한 운동입니다. 20대인 김태영 씨는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로 허리부터 다리까지 극심한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허리 이제 오른쪽 허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좀 있었는데 다리까지 저려서, 그래서 병원에 왔습니다. 일단 좀 오래 앉아 있거나 했을 때는 오른쪽 엉치 쪽이 옆구리 쪽이랑 좀 안 좋았고, 그다음 서 있거나 할 때는 여기 왼쪽 정강이 쪽이 계속 오른쪽 정강이 쪽이 계속 막 쪼이듯이 아팠었어요. 치료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시술하고 이렇게 앞으로 특히 디스크 있고 젊을 때 그럴 때는 좀 주로 좀 쉬는 게 좋은데, 원래 오른쪽 다리 쪽으로 그 저리고 아프고 그랬잖아요. 그건 좀 어때요? 그것도 엄청 많이 저렸었는데 쪼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허리는 하기 전보다는 확실히. 간단히 말하면은 이렇게 압력이 증가해가지고 삐져나와 있는 디스크에다가 얇은 관을 집어넣고 그곳에서 고주파를 통해 가지고 이 디스크 튀어나온 디스크 압력이 이렇게 증가해 있는 디스크 자체의 압력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 디스크 쪽으로 또 관을 집어넣어서 신경 서영술이라고 해서 그 신경이 눌리는 부위, 그쪽 부위에 들어가서 신경 눌린 걸 직접 풀어주고, 또 그쪽 부위에 약물을 주입을 해가지고 신경의 회복을 돕는 그런 치료, 두 가지 시술 치료를 병행을 했습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에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으로 푸른 빛이 돌던 다리가 치료 후에는 정상 범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통증은 사라졌지만 오래 앉아 있으면 오른쪽 엉치가 조금 당기는 느낌이 남아있어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척추에 무리를 주는 자세를 자주 취하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운동 같은 거 좀 병행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척추 사이가 좁아져서 걸린 디스크 질환이기 때문에 척추 간격을 넓힐 수 있는 치료를 미리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못해서 디스크가 터지셨으면 그 후에라도 예방 차원 그리고 재활 차원에서 디스크가 다시 터지지 않게 공간을 넓혀주는 치료를 계속해 주시는 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체외 충격파로 혈관 생성을 촉진하고 혈류를 증가시켜 손상된 조직을 회복합니다. 통증 역시 완화하는 효과가 있죠. 아픈 느낌 좀 사라지면 얘기해 주세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기기로 인한 이런 잘못된 자세가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다니다 보면은 뭐 농구하고 이런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디스크가 생기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어린 나이에도 이런 디스크가 올 수가 있고요. 이게 꼭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그런 분들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척추 관리, 목뿐만 아니라 허리 이런 곳에 관리를 하는 것은 젊을 때부터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서 다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윤호 씨는 한 달 전부터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을 느꼈습니다.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은 곧 다리까지 퍼졌는데요. 며칠 전에 목욕탕에서 허리를 삐끗한 뒤로는 허리와 다리를 펴고 걷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허리가 약간 아프다가 다리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장단지로 내려와가지고 저리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 됐는데 그래 내니까 그리고 뭐 주사 맞으러 뭐 다니니까 안 돼가지고 이제 이래 다시 여기 이제 오게 됐긴 됐거든요. 목욕탕에 가서 약간 뺐다했는데 뭐 그것도 안 했어요. 수건 하나 짚는다고 딱 이러는데 뺐다 했는데 막 목욕탕에서 막 완전히 막 진짜 대갈대갈 구불러서 얼마나 아픈 거. 요추 4번, 5번 디스크가 왼쪽으로 튀어나오고 위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상태가 심각하지만 다행히 마비 증상이 나타나진 않아 수술 치료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은 척추 질환의 문제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신경이 눌리는 게 오래 방치가 되면 그런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우리가 심하게 신경이 눌리게 되면 그 신경 자체가 손상이 되고 죽어서 이런 하지라든지 다리라든지 아니면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치료를 하더라도 수술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이제 장애가 생기는 거죠. 걸음 걷는 게 불편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손을 쓰고 이런데 불편해지는 이런 것들이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적절한 치료를 그때 빨리 받아가지고 이러한 영구적인 손상이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리 통증이 엉치와 허벅지, 발까지 이어지면 심한 경우엔 하지 마비와 대소변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수술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기 전에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과 병막외 유착 박미술로 진행을 막아줍니다. 내시경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병변 부위를 확인합니다. 손상돼 찢어진 디스크나 유착된 신경은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죠. 병변 부위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합니다. 이제 예전처럼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치료가 끝나고 2시간 후 어윤호 씨가 조심스럽게 걸음을 떼봅니다. 허리와 다리를 펴고 걸어도 이제는 예전과 같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삶의 질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진짜 아침까지도 좀 했는데 지금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놀러도 한 번씩 조금씩 여행도 조금씩 다니면서 뭐 같이 다니면서 부부가 다니면서 하고 싶고
이제 나이도 있다니까 그래서 또 그러면 또 일도 좀 해가면서 또 거기다 다니고 싶습니다. 잘.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는 척추는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받치기 때문에 손상되기 쉽습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수월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뭐 우리가 어떤 다리 쪽으로 이제 신경이 손상되는 증상, 뭐 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또는 근육이 마른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시는 게 맞고요. 그 외의 상황에서는 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뭐 운동 치료라든가 뭐 약물 치료라든가 또는 비수술적인 시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료, 한 번의 치료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요. 평생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나빠지지 않고 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항상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